6월 일주 시장 리뷰 및 전망입니다. 동해 유전 뉴스가 삼켜버린 한 주입니다. 식품과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가 주도한 한 주이기도 하고요. 6월 일주차 시장 리뷰 및 전망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힘이 됩니다. 이번 6월 일주차를 보면요. 어제 발표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가 큰 폭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채금리가 급등하고요. 달러는 강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원화와 엔화는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용지표 상승으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가 9월 이후가 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우려가 있는 만큼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양호한 경기 흐름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국내 시장은 동해 유전 개발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식품과 2차전지 기업이 힘을 받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자, 지난 한 주 미국 시장을 보겠습니다. MS는 2.1%, 구글은 1.1%, 아마존은 4.4% 상승했고요. 애플도 2.4%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0.3%로 보합 수준의 흐름입니다. 반도체 기업을 보면요. 엔비디아가 10%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컴이 5.8%, 마이크론이 4.7% 상승하면서 지난주의 부진을 모두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는 1000BDR을 넘어서 이제 1200DR까지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액면 분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지난 6개월의 흐름을 보면요. 소폭 조정 이후 최근에 다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엔비디아가 주도하는 시장이고요. 국내 시장은 젠슨 황희 HBM 코멘트 이후에 삼성전자가 다시 반등을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 훈풍 여기에다가 TSMC와의 협력 강화 소식에 다시 한번 큰 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한 미국의 비농업 고용지수입니다. 시장 컨센은 182K인데 실제는 272K가 나왔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국제금리의 급등과 달러 강세로 시장을 또 변화시킨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만 지난 2년을 펼쳐놓고 보면 이번 5월 달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대단히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해석도 가능한 것이고요. 9월 이후 금리 인하를 시장은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기준이고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던 국채금리가 비노동 고용지수 발표 이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년물, 2년물 마찬가지고요. 10년물은 대략 4.439%, 2년물은 4.897%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우려가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한 시장 우려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 역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4.94까지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달러 강세에 따라서 원달러 환율 역시 상승하면서 원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380원선까지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엔화 역시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국제유가입니다. 국제유가는 75.38불 정도 수준으로 안정적인 모습이고요. 오펙 플러스에서 이 감산을 축소하겠다 이런 전망이 있으면서 유가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월 중순부터 이렇게 조정받던 천연가스가 다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수요 확대에 따른 대안으로 여전히 천연가스가 언급되고 있으며 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입니다. 금 가격은 사상 최고치를 찍었죠. 그 이후에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구리 가격 역시 3년 내 최고치를 찍고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거시지표를 정리해 보면요. 이번 금요일 발표한 고용지표가 시장을 서프라이즈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쁜 의미의 서프라이즈입니다.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달러 강세로 시장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원화, 엔화, 위안화의 약세를 보이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금요일 선방하는 모습입니다만 금리 인하 시기를 둘러싼 시장 우려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덧붙여서 천연가스 가격은 큰 폭 상승하고 있고 구리와 니켈 가격은 큰 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 흥미로운 기사와 리포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2차전지 기업의 주가가 큰 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이 반등과 관련해서 애널 리포트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증권 리포트입니다. 이번 5월에 GM이
그 전기차 판매량을 발표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78%나 증가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월부터 4월의 평균 판매량하고 비교해 보면 50%가 증가하는 숫자를 보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국내에 있는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 퓨처엠 같은 2차전지 기업들의 하반기 실적 회복 가이던스가 GM의 공격적인 이러한 가이던스에 기초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GM이 앞으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한다는 이 가이던스가 결국은 국내에 있는 2차전지 기업들의 실적이 회복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과 이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반기에 GM과 스텔란티스가 전기차 신차 출시를 앞두고 있고, 이에 따라서 현재는 지금 양극재의 수출이 부진하지만 6월 이후부터 반등할 것이다. 이러한 또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6월 중순에 유럽에서 인터 배터리 컨퍼런스를 예정하고 있고, 이 컨퍼런스에서 국내의 그 차세대 배터리 기술에 대한 발표,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도 일정 부분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는 그러한 해석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2차전지 기업의 그 주가 반등이 지속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5월까지 미국의 누적 전기차 성장률은 6%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한국 배터리 기업의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미국이 연간 전기차 판매가 증가율이 30% 이상을 가정하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6%고 30%를 맞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미국 시장이 50% 이상 성장해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표를 보면 현재 양극재 수출 금액은 여전히 이제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요. 수출 단가 역시 부진합니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적이 2분기도 좋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6월부터는 얼마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냐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튬 가격의 6개월 추이를 보더라도요, 올 1분기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반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만은 5월 지나면서부터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의 하락은 재고 평가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역시 기대감을 높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ESS 관련해서 미국의 ESS 시장을 지금 중국 기업이 굉장히 많이 점유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전기차 이외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대표적으로 ESS죠. 이쪽 관세율을 현재 7.5%에서 2026년부터는 25%로 인상을 시키겠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국내 배터리 업체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ESS 배터리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이고요. 실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ESS와 LFP 쪽 관련해서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얘기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의 주가 반등은 ESS와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ESS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상향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이제 우리가 봤죠. ESS 시장에서 각광받는 LFP 배터리를 국내 기업들이 26년부터 본격 양산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미국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국내 건설 관련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커지는 해외 플랜트 훈풍, 삼성 E&A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런 기사인데요. 건설사들이 해외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고 수주 규모가 큰 폭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늘어난 규모를 보면 올 4월 기준으로 보면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누적으로 7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형 건설사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큰 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사에서 본 것처럼 올 4월 누적으로 70% 증가하는 모습인데요. 참고로 중동 산유국의 재정균형 유가는 배럴당 대략 한 60에서 70불 사이입니다. 따라서 유가가 70불 이상을 유지하면 재정적인 여력이 확보되는 것이고, 따라서 중동 산유국의 발주가 증가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플랜트 수주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가능한 그런 접근입니다. 실제로 이제 지표를 보면요. 해외 건설 수주액을 보면 4월 누적으로 무려 70%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얘를 이제 지역별로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이제 2024년인데 중동 지역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작년 대비해서 수주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보면 단연 이렇게 사우디가 압도적인 일등을 보이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미국, 카타르, 필리핀 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업체별로 보면 삼성 엔지니어링, 그 ENA죠. 얘가 1등을 차지하고 있고 그 뒤를 이어서 현대 엔지니어링, 그 현대건설이고요. GS건설 이 순으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해외 건설 수주액이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동해의 유전 뉴스가 시장을 잡아먹으면서 변동성을 높인 한 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식품주는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에 이어서 2분기 역시 호실적을 예상하고 있고요. 수출 기업이 1분기에 주목을 받았다면 내식 위주의 내수 기업 역시 양호한 실적을 기대하면서 2분기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기업은 이번 한 주 역시 큰 폭으로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서 리뷰한 것처럼 GM의 기대 이상의 전기차 판매가 굿뉴스였고 여기에다가 미국 정부의 중국 ESS 관세 상향 역시 굿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극재 수출 금액, 단가 여전히 부진하고요. 리튬 가격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분기 실적이 바닥일지를 확신하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수적인 스탠스가 이제 필요한데요. 다만 투자의 호흡이 있어서 긴 투자의 호흡으로 바라보는 스타일의 내가 투자자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저 관심 갖고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조금 더 짧은 호흡으로 투자한다고 하면 실적의 바닥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변압기와 전선주가 이번 한 주 큰 폭 조정받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하락이 조정에 빌미를 주는 양상인데요. 수출 지표라든가 수주 잔고는 여전히 견조합니다. 따라서 변압기 기업은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력 부전 현상이 한두 달 내에 해결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실적 개선은 앞으로 1, 2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쪽인데요. 삼성전자의 HBM 납품은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이고 결국은 시기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정설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변동성과 여러 이슈들이 반도체 투자의 소음으로 이어지는 시기입니다만 반도체 장비업체, 특히 레거시 전공정 장비업체에 관련해서는 관심을 두고 볼 시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건설력입니다. 건설 지표는 국내 건설 지표와 해외 건설 지표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국내 건설 지표를 보면 인허가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다만 착공과 분양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데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이제 밀어내기 물량의 영향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착공과 분양 지표가 오랜만에 개선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주택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고 주택의 매매가도 상승하면서 흐름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멘트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철근 가격은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건자재 쪽에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해외 건설 지표입니다. 해외 건설 지표는 이번 4월 앞서 리뷰한 것처럼 해외 건설 수주액이 큰 폭 증가하면서 4월 누적으로 70% 이상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건설업종은 굉장히 부진한 시기를 이어왔습니다. 어두운 터널의 이제 끝을 조금씩은 이제 기대하는 그런 시기이고요. 우선 대형 건설사의 방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형 건설사의 방향이 중소형 건설사 그리고 가구 인테리어 시멘트 같은 건자재 기업의 방향과 연결될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동해 유전 이슈입니다. 동해 유전 이슈로 가스, 석유, 철강주가 굉장히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고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번에 발표한 것이 이제 물리 탐사까지 해봤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것이 시추 탐사인데 시추 탐사를 지나가야 실질적으로 석유 발견 여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 가스와 원유가 확인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이후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이전까지 누구도 유레카를 외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몇 달간 확인되지 않는 뉴스로 주가의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철강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철강 업황은 굉장히 오랜 시간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저점에 가까운 건 사실입니다. 자,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부진하고요. 다만 이제 지표로 보면 그나마 컬러 강판 쪽이 조금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컬러 강판 관련해서 수출 금액이라든가 생산량, 단가가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고 또 컬러 강판의 전방 산업이 가전과 자동차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과도 연결해서 이쪽 관련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전망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동해 유진 뉴스가 삼켜버렸고요. 과도한 쏠림 현상에도 불구하고 식품과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한 한 주입니다. 반도체와 식품이 당분간 시장을 주도할 거라는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큰 폭 조정을 받은 변압기와 전선주는 방향을 우리가 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는 어떤 호흡으로 바라볼지가 중요합니다. 충분히 싼 건 사실이고요. 다만 실적 부진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오랜 시간 부진을 겪고 있는 건설업종은 일단 대형 건설사의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철강업종은 동해 유전 이슈로 인해서 당분간 변동성이 높아질 것 같은데 정신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은 나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6월 1주차 리뷰 및 전망 마무리하겠습니다.